번만 읽어두면 정말 평생 두고 써먹는 필수 인문 도서를 3권 들고 왔습니다.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남았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나요? 긴 명절 연휴를 앞두고 설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한 번만 읽어두면 정말 평생 두고 써먹는 필수 인문 도서를 3권 들고 왔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실 만한 굉장히 유명한 책들일 거예요. 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의외로 안 읽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 책들이 읽어두면 진짜 두고두고 여러분들의 독서 경험에 좋은 영향을 줄 책들이어서 제가 오늘 다시금 이렇게 강조하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 딱 10월이잖아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달 남았으니까 한 달에 하나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딱 읽어내고 나면 내년 여러분들의 독서가 정말 좋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요,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라서 뭐 이런 걸 또 굳이 추천을 하나 싶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이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많고, 안 읽은 이유라고 한다면 아마 책의 분량 때문이겠죠. 약 650쪽 정도로 짧지 않은 책이긴 해요. 게다가 인문책이니까 뭔가 마음에서 이렇게 툭 하고 허들이 걸리긴 하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짜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책은 인류 문명을 거시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탄생해서 지구를 장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해서요, 농업혁명, 그리고 제국시대, 과학혁명에 이르러서 지금에 오기까지 이 역사를 아주 넓게 다루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 시기들이 다 인류 문명의 굉장히 굵직한 마디들, 결정적인 변화의 시기들이거든요. 이 급격한 변화, 혁명의 시기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약간 벙찔 정도로 매혹적이게 담겨 있습니다. 또 작가가 워낙 위트 있게 글을 잘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길지만 막상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책장을 넘기실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꼭 읽어두세요, 필수적으로 읽어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권하는 이유는요, 이 책을 한 번만 읽어두면 이 책이 두고 여러분들의 이후 독서의 배경 지식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든 에세이를 읽든 아니면은 다른 인문서적, 비문학을 읽든 거기에는 어떤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이 들어있잖아요. 아주 대략적으로라도 그 시대적인 배경이라든지 역사의 흐름을 모르면 아무래도 책의 흡수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좌표가 되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한 권을 읽어내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후의 작품을 읽을 때 한 요쯤의 이야기구나, 혹은 한 요 시대쯤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디테일한 설정들이 나왔을 때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제가 보통 독서 초보분들한테는 완독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고 권해드려요. 재미없으면 보다가 덮어두고 나중에 이 책이 받아들여질 때 읽으라, 이렇게 권해드리는데요. 그런데 내가 이제 책을 어느 정도 읽었고 나의 독서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 먹고 작정하고 어렵더라도 두꺼운 책을 완독해내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이 엉덩이를 붙이는 훈련을 한 번쯤은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 바로 이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책을 읽는 근력을 길러줄 거고요. 또 특정 장르의 책만 읽어오신 분들께는 다양한 시선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책이라서 엄청나게 추천드리는 책이에요. 혹시 사피엔스를 다 읽고 재밌었다, 더 읽을 만한 시간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인류 3부작으로 연달아 나온 호모데우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까지 연달아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해드리는 인문 필독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였습니다.
네, 다음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책도 너무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런데 이게 출간된 지 좀 돼서 그런지 의외로 안 읽으신 분이 많더라고요. 참 아쉬워요. 이 책도 정말 많이 도움되는 책이거든요. 방금 소개해드린 사피엔스 같은 경우는 인류 문명과 역사에 관한 책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쌓을 수 있는 도서였습니다. 반면 이 정의란 무엇인가는요, 철학적인 배경을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처음으로 철학에 좀 재미를 붙여볼 수도 있는 책이고요. 나중에 철학 관련 책들, 철학 관련 화두들로 더 깊이 뛰어들기 위한 문이 되어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의라는 키워드를 다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하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야기 폭이 넓어지죠. 예컨대 인간들의 행복과 만족, 이익의 수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잴 것이냐, 이런 문제를 던지면서 공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평등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존 롤스의 무죄장막 같은 이야기를 다루기도 하고요. 또 인간의 권리와 자격, 의무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철학적 딜레마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신다면 충분히 완독해낼 수 있는 도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첫 번째, 도대체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려줘요. 흔히 철학이 좀 너무 어렵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실제로 우리 생활에, 사회에, 법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실험 사례들이 정말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이거 그때 봤지 하고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사고 실험 있죠. 정말 유명한 건데, 이쪽 선로에 할아버지가 있고 이쪽 철로에 어린아이가 있다. 반드시 한쪽 철로로 지나가면서 누군가를 치어야 한다면 어딜 선택하겠는가? 이런 굉장히 유명한 사고 실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고 실험들은 나중에 다른 책들에서도 정말 무수히 반복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개념을 잡고 넘어가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물론 철학을 제대로 공부하시고 철학책을 오래 봐온 분들에게는 이 책이 너무 러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야든 문이라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시작점이 필요한 것인데 이 책이 그 철학의 시작점이 되어주기 정말 좋은 책이라서 필독 입문서로 여러분께 이렇게 추천을 드려봅니다. 꼭 읽어두신 다음에 새로운 문을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책입니다. 알랭 드 보통의 불안이에요. 앞선 두 책에 비해서는 조금 덜 읽어보셨을 만한 책이죠. 알랭 드 보통의 책은 뭐 소설도 있고 예술서도 있고 인문서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어느 쪽을 읽어보시든 앞으로 깊이 있는 독서를 해나갈 때, 독서의 사과 폭을 넓혀갈 때 정말 도움이 되는 책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한 권을 소개해드리지만 나중에는 이 작가 전체의 책을 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피엔스를 통해서 역사,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불안을 통해서는요, 사회와 개인 그리고 개인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책은요, 현대인들이 왜 불안해하는가 라는 화두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 이후에 불안을 야기하는 어떤 것들,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사랑 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이렇게 5가지인데요. 딱 들어보면 지금 개인과 사회 그리고 개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자, 이렇게 원인들을 제시한 후에는요, 이 원인들에 대한 해법을 또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 해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 정치, 종교, 철학같이 인문학의 뿌리가 되는 아이들이에요. 즉, 이 책은 개인의 감정과 어려움을 철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게 인문학적으로 답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 불안이라는 책을 읽어두면 인문학을 내 삶에서 어떻게 무기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감이 서서히 잡히게 될 거예요. 알랭 드 보통의 책이 되게 다 이런 식인데요. 우리가 여치저치해서 이제 지식을 갖추고 인문학적인 생각을 많이 갖췄다면 이것을 이제
내 삶에서 활용하고 써먹어야 하잖아요. 이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실용적이고 지적이고 매혹적인 책들이에요. 추가로 알랭 드 보통은 사랑, 그리고 여행, 예술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안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들었다, 나는 알랭 드 보통이라는 작가를 더 알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사랑 3부작으로 나온 소설 우리는 사랑일까?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 이렇게 3권의 소설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영혼의 미술관, 뉴스의 시대, 여행의 기술 정도는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진짜 강력 추천해드리는 인문 도서 3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보통 웬만하면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이 책 꼭 읽어, 이건 필독서야 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책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권의 책들로부터는 제가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지금의 제 독서 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강한 어조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2023년 남은 3달 동안 한 달에 한 권씩 이 책 3권 읽어보시고 2024년 새해를 맞이해보면 어떨까 해요. 분명히 나중에 뜻깊은 3달이었다, 읽기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공복이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요.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